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척 교통사고 현장은 가파른 경사도의 급커브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그야말로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길이 도내에 많다는 점입니다. 삼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 문제가 삼척 교통사고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학교가 다양한 전공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수험생들의 진학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급경사 내리막길인데다 변변한 교통안전시설도 없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체 구간을 피해 우회하려다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사고가 난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의 한 지방도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과 경북 봉화군 석포면을 잇는 일명 석계제입니다. 경사도는 12%에서 14%로 급한 데다 곳곳에 급커브까지 도사리고 있어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고 구간을 직접 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엑셀을 밟지 않아도 계속해서 속도가 붙을 정도로 꽤나 가파르고 또 이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체감상 약 200m, 좀 심한 구간은 100m 간격으로 계속해서 있어서 만약에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강원도 고갯길은 이처럼 급경사 내리막과 커브 구간이 겹쳐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강릉시 성산면 대관령 옛길 구간에서는 15톤 트럭이 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서 토터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열악한 지방도뿐 아니라 왕복 4차선으로 뚫려 있는 영동고속도로에서도 대형 사고는 빈번합니다.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에서 관광버스 등 오중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교통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방도는 안전등급이 없는 무등급 가드레일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차가 벼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가드레일이 어느 정도 충격을 막아주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SB1부터 이렇게 계속 쭉 나가져 있긴 한데 지방도는 62형에서 SB1, 2 정도면 되거든요. 시험 검증을 받은 방울살인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원래 제작하면은 이게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끝쪽이. 전문가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 구간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제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왔던 삼척과 같은 이런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즉 저단 기어를 사용해서 풋브레이크가 아니라. 교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 교통안전시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올여름 강원도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객은 2천만 명.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사고가 난 구간에 큰 위험이 있었는데요. 사고 차량 탑승자들은 고랭지 채소밭 파종 작업을 하러 이른 새벽 충남 홍성을 출발해 경북 봉화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농촌 일손이 얼마나 부족하면 이렇게 먼 지역을 오가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전병주 기자가 농촌 수확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컴컴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수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능숙한 솜씨로 수박을 따고 트럭에 싣는 사람들,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비닐하우스 한 동에 수박을 모두 따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0분. 이른 아침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는 온종일 쪼그려 앉아 밭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지역을 많이 옮겨 다니시기도 하나요? 예, 조금 많이 하는 날도 있고 좀 작게 하는 날도 있어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진천, 정주 진천 쪽으로. 조금 힘들잖아요.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농촌 곳곳을 오가는 이유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자 등의 밭작물은 물론 주요 과일 등의 수확 시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수확 작물이 비슷한 동쪽의 경상도와 서쪽의 충청도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90% 이상입니다. 지금 현 농촌의 흐름이 그래요. 그럼 이분들도 지금 농촌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현실인가요? 많이 부족하죠. 일손이 없어가지고 일을 제때제때 못하셔서 농사가 늦어지신 분들도 많고 신고를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강제 추방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없으면 농촌에는 일이 안 됩니다. 농민들 역시 농촌 근로자들이 외국인들로 바뀐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자체가 배정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0명씩 지금 한 매년에 지금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부서가 있죠. 거기에도 이제 외국인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농촌 지금 일손이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4,800여 명으로 지난 2009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 역시 2천여 곳으로 3배가량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인력은 더욱 부족한 상황. 감자 등 주요 밭작물의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도 뭐 한 3, 40년 같이 일한 분들이 다 70대 중반이라고. 이 현재 먹은 거 듣도 못하는. 그리 불가능. 이제 품앗이 할 때는 오후에도 뭐 한 3시나 이래 가지고 비가 오고 뭐 하면 그 이튿 날 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 일정기 계약인데. 그렇지. 오후에 딱 비가 와 보면 낭패.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농촌의 고령화와 임금 상승 등으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이번 사고는 농촌의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농촌에서는 어떻게 일손을 구하고 있는지 한범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새벽 5시를 조금 넘기자 인력사무소 불이 켜집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주로 향하는 곳은 농촌이 아닌 건설 현장. 그러면 몇 명 보내줘야 가면 어디 앞에서 딱 거기서 이제 픽업해가지고. 농촌에서 일할 사람들은 인력사무소를 거의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길 건너편에 외국인 대여섯 명이 등장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 구하시는 건가요? 일. 몰라. 어머니 뭐 누구 기다리시는 거예요? 몰라요. 잠시 뒤 승합차 한 대가 서자 외국인들이 서둘러 올라탑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밭에서 감자를 캘 일꾼이며 과거 함께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소개로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바쁠 때마다 이렇게 몇몇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면 자기네 동네에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 또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가서 픽업하고. 인력사무소에는 10% 정도의 소개비를 내야 해 부담인데 지인을 통하면 인건비도 아끼고 일도 잘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 이번에는 감자 수확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은 6대4 정도로 일당은 모두 6만 원. 대부분이 인근 주민들로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을 통해 모집한 인력입니다. 평소에는 일자리 어떻게 구하세요? 한장 25분짜리 다니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지 동네에서. 동네만 허이들은 딴 데는 안 가고 늙어서. 이렇게 정식 등록업체를 회피하는 분위기 속에 때를 맞춰 작업을 해줘야 하는 농업의 특성상 현장에선 전국을 도는 무허가 구인업체나 개인 소개업자에게 손을 벌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강원도까지 가기가 타산이 안 맞아요. 쓰는 사람은 더 비싸게 써요. 일이 전국 어디 있는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문제는 영세 알선업자의 경우 이동 차량이 노후하거나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 아름아름 일손 공급 방식이 농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오는 9월이면 내년도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강원대가 수험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미리 체험해보고 진로를 선택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수험생들의 관심도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한재현 기자입니다. 장래 희망으로 방송국 PD를 꿈꾸고 있는 박준현 군. 대학 진학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막상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니 자신의 적성에 맞을지 고민이 큽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에서 영상 촬영 등 관련 강의를 듣고 실습까지 하면서 꿈을 찾는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진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해보다 보니까 좀 더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아마 더 이쪽, 그러니까 방송 쪽 일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2020학년도 수시 모집을 2달 앞두고 강원대 춘천 캠퍼스에서 개최된 전공체험 프로그램입니다.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프로그램에는 강원도 내 고교생 1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고등학생들이 70여 학과 중 원하는 전공 강의와 실습을 선택한 뒤 체험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평소 알지 못했던 것들도 새로 알게 될 수 있고 이번 체험을 통해서 진로나 선배들 이야기도 듣고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은 전공 체험이 입학 설명회나 박람회보다도 학생 유치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점수가 아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교사가 되고 싶다거나 의사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몇 가지 노출되어 있는 직업에 대한 거 외에는 또 실제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 좀 더 실적을 쌓고 그래서 대학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이 밖에도 전공 체험을 통해 도내 많은 학생들이 진학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직업의 다양화 등으로 진학과 진로 선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맞춤형 전공 체험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동해와 포항을 잇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동해와 포항을 잇는 동해선 구간을 전철화를 위한 기본 실시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은 총 사업비 4,875억 원이 투입되며 2022년 완공될 예정으로 사업이 끝나면 기존 부산 포항 구간을 더해 전 구간에서 전기철도 고속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구간과 연결되는 동해 강릉 KTX 연장 사업이 올 연말 완료되면 앞으로 동해선철도 포항 강릉 구간 고속철도 운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못한 작업 현장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름은 무더위와 또 싸움을 해야 되고, 가을철에는 이제 낙엽이 거의 시내를 거의 뒤덮기 때문에 그걸 다 치워야 되고, 겨울은 또 이제 눈과 또 추위 이렇게.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도로와 인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발목이 골절된다거나 그런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되고, 또 쓰레기 중에 이제 유리나 날카로운 물질 이런 것들이 쓰레기 중에 항상 포함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운반하면서 찔린다든지 또 손이 좀 베인다든지 이런 사고들을.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좀 쓰레기류가 분리되지 않고 나오는 것도 많이 힘들고요. 뭐 도로에서 쓸 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냥 옆으로 쌩쌩 달릴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교육을 받지만 그래도 좀 많이 무섭습니다. 차들에서 버리는 각종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는데 소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쓰레기를 쭉 쓸고 왔는데요. 다 쓸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 깨끗했을 때 그때 가장 보람 많이 납니다. 신규 시행사와 기존 시공사 간 문제에서 시작된 춘천 레고랜드 사업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 기존 시공사였었던 STX건설과 시공사 변경 보상 문제를 놓고 협상을 펼치고 있으며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합의를 이끌어내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STX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본공사 착공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멀린사가 강원도에 22일까지 요청한 사업 투자분 600억 원도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 이 역시 또 다른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모양새입니다. 강원도는 24일 법무부에 도내 고액 상습 체납자 28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상자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0억 원 정도이며 강원도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중 체납 회피 우려가 있는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을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 출국 금지를 받게 되며 만료 전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도는 출국 금지 연장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도 저녁 구름 많겠고 영서 지역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5에서 40mm 정도의 비는 오지만 도 저녁에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수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속초 25도, 강릉 26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날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33도, 원주 3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휴일부터 비가 그치겠고 이후 기온은 계속해 올라가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 하늘이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낀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수요일 중부와 영남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이번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도 잠시 누그러들겠습니다. 이번 비가 마지막 장맛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끝까지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비 소식 없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